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하동군의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서 경제기업과를 시작으로 총 9개 부서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차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섭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원래 그 경제기업가가 2일째였죠? 네. 그래, 오늘로 넘겨진 게, 경제기업과장님이 교육을 다녀오시면서 월요일 날부터서 자기가 당시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넘겨놓은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경제기업과장이 안 나오시고 국장님 나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런 거 같았으면 원래 2일째 국장님이 하시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의를 봐서 순서를 바꿔줬는데 왜 과장님이 안 나오고 국장님이 나오셨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와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금요일날 저희 이제 경제기획과 소관. 아니 물론 압니다. 예, 그때 국회의원님 방문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됐는데 오늘은 교육 마치고 안 들어왔습니까 아직?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아 다음 주입니까? 예, 그럼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실 김진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국장님 김태훈입니다. 252쪽에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 개보수 이게 화장실 보수입니까? 7천만 중에 4천만 원은 화장실 개보수 비용이고요. 나머지 3천만 원은 소규모 시설하고 화재 감지기 교체한 사업비. 화장실이 이제 어느 쪽에 화장실을 보수랍니까? 행제시육집 있는 자그마한 화장실, 행제시육집 앞에. 예, 예. 네, 그 부분. 신협 앞쪽에. 예, 신 앞쪽이. 예, 예. 거기 화장실을 4천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 화장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수리도 뭐 지금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화장실을 그 어디 건물을 뭐 사든지 해서 새로 지어야 됩니다. 너무 협소하고 또 그 화장실이 뭐 수리도 지금 한참 늦잖아요. 그럼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납니까? 하도 읍내에서 그런 화장실이 있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정말. 예? 본 의원이 그 전에 5분 자유발언 해가지고 이쪽 주차장 화장실을 짓는데 그것도 같이 하려는데 그거 뭐 협상이 안 돼가지고 못했다 이랬거든요. 지금 요번에 수리하고 가능한 한 조금 더 좁잖아요, 그죠? 좀 더 넓은 데를 구입을 해서 화장실을 지어서 주민들이 또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급한 데 수리해 쓰고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좀 넓은 쪽으로 확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님 정영섭 의원입니다. 252페이지 그 중단 부분을 보시면 시설비의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1억 5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계상되어 있는데요. 의대라 하겠다는 겁니까? 의대 어떤 규모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몇 번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산출 근거가 없고 이런 것들은 추상적으로 올라오는 예산들은 앞으로 예산 심의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조금 단사업 설명서도 이렇게 내주고 하고 계시던데 어딜 찾아봐도 잘 못 찾았어요. 그 의대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하동읍 시장에 화장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예. 중앙광장이 하나 하고, 그리고 시내 앞에 예, 예.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시내 앞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좁습니다. 좁고, 골목길이다 보니까 어둡고, 그리고 좀 오래다 보니까 좀 시설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시내 앞에, 그게 보수하는 4천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화재 감지기, 저건 점검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 2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소규모 한 1천만 원 정도, 그래 한 7천만 원 정도 쓰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뭐, 단사업 설명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산출 근거를 갖다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시접 근처 화장실을 이렇게 수리하겠다든지 그러면, 질의할 내용이 없잖아요. 아, 그럼 그게 한갑다라고 할 건데, 질의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 그런 데는 좀, 세심히 살펴주시고, 꼭 같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255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제일 밑에 부분에 있죠. 8억 5,700만 원.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이거?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이렇게 넘겨준다는 것 같은데,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넘겨주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 부분은 시설 장비비 지원인가요, 이게? 아닌데, 시설 장비 지원은 또 따로, 1,000만 원이 따로 있는데, 이건. 이 부분은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 예,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 부분이 올해 자연한기 외에 4개소에 5군데에 지금 당초에는 7억 정도 잡아놨는데, 이 부분이 수요가 더 적이 돼가지고 1억 5,300이 지금 더 추가로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이런 것들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인건비를 갖다 인재사 추경 안 되면 어쩌려고 일합니까, 이거? 그것도 사회 추경에. 뭐, 예를 들면 이해 추경 같은데 이런 데다 올렸어야 될 일이지. 그 수요는 났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절차가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경남도에 공무 신청을 합니다. 예. 신청을 하면 맞춰가지고 도에서 선정해 주는데, 이 부분이 저번 이해 추경에 일부 정이 좀 됐었고, 그 다음에 이번도 정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증빙서를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이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지급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처 예산 같은 것들은 이미 그 본예산에 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게 간해시라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회 추경이란다든지 3회 추경 때 바로 잡았을 수 있었을 건데, 하필이면 4회 추경, 결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그분들도 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감리됐다 하면, 우리 군비가 있으니까 감할 수 있는 거죠. 감이 됐다고 치면, 어쩌실 생각이십니까, 국장님? 이게 인건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달 거를 미리 예산 확보해가 주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지출을 하고 그의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때 예산을 확정돼가지고 내려오는 상황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에 보충해주는 보충해주는 자원이지.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는데, 이게 시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 11월 달까지 자기들이 인건비를 쓰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한테 다시 요청했다 이런 건데,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본회사에다 편성을 한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오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미리 오면 좋았을 건데. 그렇죠. 국도비 자체가 확정이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밖에 지금 됐으면 그런 상황이 아니, 그래,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회 추경 안 했으면 어떡하죠? 마침 사회 추경을 하니까, 관계가 없기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회 추경을 안 하고 3회 추경에서 결산 추경을 했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통상적으로 보면 3회 추경에 거의 대부분 뭐 결산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만 지금 특이하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정 절차를 좀 제대로 지켜달라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내년 본회사에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재단 좀 빨리 좀 결정해가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수 의원입니다. 우리 아까 동영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255페이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지금 연 2회 경남도에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혹시 언제인지 시기를 알 수가 있을까요? 공모 예, 시간날 그 상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모 시기를 좀 그건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와 맞물려서 지금 254페이지에 보면 혁신기업 청년 인재 양성 사업이 4,300만 원 가미되었습니다. 예, 그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차피 지금 2024년도 하정철 군수 우리 군 정책이 청년에 관한 어떤 정책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혁신 기업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청년 인재 양성할 분이 없어서인지 수요가 없어서인지 기업이 없어서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이 대상이 경년 혁신 추진 기업이나 지자체 인정 우수 기업, 지역 인재 채용 중견 기업 여기에 채용되는 청년 인력인데 저희가 지금 2명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굴해가지고 총 최대 5명 정도는 발굴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가 이제 2020년 지금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지만 그것도 발굴을 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은 결국은 청년이 자리를 잡고 청년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청년이 하동군에 유지 지속 가능하게 있을 수 있게 하는 이 사업이 감되었다라는 거는 지금 하정철 군수의 어떤 청년 정책과는 같지 않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예산은 감이 아니라 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울러 그렇습니다. 저 지난번에 가족 어디지 무슨 중일행복과에 제가 지지를 한 바 있는데 그게 또 교묘하게 우리 경제 기업가랑 같은 경제 기업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EITC 어떤 그 제도의 혜택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굉장히 노동력은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돈으로는 하지만 본인이 일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EITC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발굴을 할 수 없으나 뭐 이런 개인적으로 본인이 뭐 준비를 해서 오든지 했을 때는 좀 더 나은 일자리랑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주는 그런 하동군의 경제 기업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국장 박유성 의원입니다. 39쪽 한 보시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화장실에 대한 그런 개보수죠. 예. 예, 화장실 개보수가 한 4천만 정도 예, 되고 혹시 있습니다. 뒤에 메모할 수 있는 분들은 메모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산 화명 수목원, 그 다음에 기장 용소 웰빙공원, 그 두 군데를 제가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가보고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서,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 걸 보았는데, 화장실에 무방류, 무냄새, 한번 꼭 가보시면, 현장에 가보셔야 제가 얘기한 건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장실 개보수를 할 때에도,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하동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이 환경보호과장 박경 과장님한테는 제가 지금 앞으로 화장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한 2~3번 정도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꼭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지금 시장 안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16년을 사용했는데도 냄새가 없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어떤 부분들을 재활용을 하면서 물도 공급하는 게 1년에 아주 저렴하게 적은 양을 공급하고 등등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꼭 우리 군에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서 많이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예, 그것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의원이 말했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하고 단위사업서 39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소규모 그 시설 개보수에 7천만이 계산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공설시장 화장실 개보수 일식, 노후 화재 감지기 교체 일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다른 동의원이 말씀하니까 뭐 행제식육점 옆에 돼 있지요. 근데 그 행제식육점 거기가 냄새도 심하지만은 올해 너무 노후도 됐지만은 그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시장에 와서. 근데 문을 열면은 문을 안 닫고 누는 게 많거든, 할머니들이요. 지나가다 보면 바로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실 참 문제점이 많다고 예전부터. 그런 화장실은 새로 이렇게 개보수가 문제고 새로 너무 노후도 됐고 했으니까 새로 짓는 게 저도 본인 위원장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한번 해볼게요. 정확한 사업량과 사업 위치, 그다음 견적 단가, 수량 등 상세 내역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2023년하고 2024년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 개보수 사업하고, 그다음 전통시장 활력사업, 그 두 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을 월별, 일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그리고 진교 공설운동장, 공설시장에 보면 수산물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얼마 전에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당초 예산에 해당 사업비가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된 겁니까? 당초에는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공설시장에 그 수산물 특화 거리 조성 사업이 얼마나 집행되겠습니까?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이 연계까지 하다 보니까 한 3억 정도 지금 들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았어요. 3억 정도 들은 걸로. 3억 정도요. 예. 왜냐하면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이것도 보면 인터뷰 없이 되지도 않을 건데 경남신문에는 2억 5천만 원, 또 다른 한 곳에는 3억 7천만 원이 나온 데도 있습니다. 단지 추측성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오진 않을 텐데 정확한 사업비를 항시 그 홍보할 때 잘 명시해 주시고 정확하게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두 신문이 틀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진교 공설시장 수산물 특화거리 조성 사업의 집행 예산을 목별, 부기명별로 또 공정별, 품목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 그 전통시장 천연마켓 조성 사업 있지요. 네, 작년 말에 조사했습니다. 이건 이가가 맞나? 맞습니까, 이가가? 작년 마켓은 맞습니다. 예. 그 조성사업 예산이 10억이 편성돼 있다가 2차 추경에 8억 5천만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량을 보면 청중마켓 30개소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는 관련 예산으로 청년 마켓 창업 및 컨설팅 비용으로 2천만 원씩 2023년과 2024년 총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청춘마켓 조성이 완료된 곳이 몇 개의 소입니까? 최종 10군데까지 지금 정리를 네? 최종 10군데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10군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 9천에서 4천만 원 더하면은 8억 5천에서 4천만 원 더하면 8억 9천인데 이거 다 썼다는 결론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춘마켓 조성사업과 건설팅 예산은 모두 집행됐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청춘마켓 자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청춘마켓 조성 예산
예산이 8억 5천만 원, 창업교육 및 컨설팅 예산 총 4천만 원 집행 내역을 월별, 공정별, 품목별로 구분해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그 앉아와 있지 마세요. 항상 과장님을 부르다 보니까 국장님을 제가 낮춰서 부르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수 의원입니다. 276페이지 교통문화 정착에 보면은 저희가 2억 2,458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예. 지금 다 이게 민간 이전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데가. 예,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혹시 우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증액이 민간 이전에 지금 가는 돈이 130억 원이 갑니다. 결코 작지 않은 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하루 일부를 제외한 면 단위에서 만족도가 있는지 민원이 없는지 혹시 여기에 관련된 민원이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지금 좀 바로 잡아드리면 130억 전체가 민간 자본 이전은 아니고요. 저희가 노고천 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 한 19억 정도 지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전체 손실액은 21억 정도 됩니다만은 저희가 90% 정도 네. 지원을 해서 19억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경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이라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농어촌 버스 운행하는 시간이나 노선에 대한 민원이 좀 있으실 겁니다. 예, 일부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 노선 개편을 했습니다만 네네. 이제 노선 개편을 하면서 노선도 확대되고 시간도 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그래 함에도 일부는 이제 민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00% 수용은 어렵습니다. 이제 네네. 그 불가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어서 이제 옥종에서 창촌 가는 이제 그 원지를 갈 수 있는 시외버스를 서울 가는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또 지금 당장 노선을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그러면 대폭 변화가 좀 있을 예정입니까? 지금 이제 3월달 노선 개편 이후에 네네. 이제 이후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이제 수시로 할 수 있는 거는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 네. 여부를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진주 가는 진주 저희 공무원들 자체가 진주에서 많이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 어떤 친구들이 회식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9급, 8급, 7급의 어떤 친구들이 뭐 예를 들면 자차를 가지고 왔을 때 대리를 불러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문화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조금 늦게 뭐 예를 들면 식사라도 하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시간대에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안전교통과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하고 한번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전혀 방법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 시간대 운행, 그다음에 그 또 새벽 일찍 운행하는 네, 부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기사 수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일 네, 네, 큽니다. 네. 기사 수급이 어려워서 당장 저희가 뭐 노선을 늘리거나 차를 늘리고 싶어도 기사 수급이 지금 기사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 농어촌 버스 자체만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면 농어촌 버스 예, 예. 기사가 준다는 말은 그만큼의 예를 들면 그분들의 뭐 가치나 뭐 그 인력에 대한 그
저희가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해드리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의 어떤 그 피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면은 저는 그 수급도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빨리 방법을 찾아주셔서 저희 하동군의 이제 경제 그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게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예, 예,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태 의원님 네, 강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우입니다. 예산세 없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자율버스 운행하고 있죠, 시내.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좋습니까? 지금 이제 홍보가 되면서 조금씩 인구가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농어촌 버스 1당 이용 숫자보다는 지금 이제 증가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차 간격이 20분이 됐습니까? 지금 20분입니다. 20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다소의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가 진주 방면 쪽에서 오는 그 직행버스 있잖아요. 예. 진주나 부산이나 그 버스가 지금 군청 앞으로 지나서 로타리 지나서 명성빌딩 앞에 주차하죠. 예, 예. 이 부분을 생략했으면 좋겠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대행버스가 시내에 오면 번잡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들어오면서 바로 주차장으로 가면은 이제 물론 조금씩 20분 가격이나 차 가고 나면 금방 도착하면 20분 기다려야 되겠죠. 다소 불편함이 있을지언정 그 자율버스를 운행을 하는 것도 좀 늘어나고 또 시내 교통 혼잡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는가를 전화로 오신 분들 몇 분이 계세요. 그 대행버스가 꼭 시내로 들어와야 되겠느냐. 지금 운행은 이제 명성 사우나 쪽은 사실은 통과를 안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중앙병원에서 업사무소 방향으로 바로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율주행. 대행버스가 오면은 예. 그 직행버스 있잖아요. 직행버스 말씀이시죠? 직행버스, 직행버스. 예. 직행버스가 오면은 예. 시내로 다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을 하자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 지금 바랍니다. 이제 그 기존의 시외버스 터미널이 없어지면서 네. 기존의 터미널을 이용하던 분들이 이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업을 그래 통과를 했는데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율버스가 있으니까 예. 자율버스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 그 부분도 괜찮고 또한 그 시내 교통 혼잡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런 예. 뜻이죠.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검토를 주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입니다. 김진태 의원님 질의한 내용과 같이 자율주행 버스가 지금 우리 시내만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이제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추가 요구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하동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공술운동장에 공술운동장도 그것도 있고, 네. 지금 같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 12월 중에 저희가 시험 운행을 이제 추가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버스를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율주행은 사실상 힘들고 비자율이 지금 같이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비자율만이라도 같이 좀 확대를 해서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고, 예. 지금 한국병원이나 공술운동장,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대한 차가 없기 때문에 뭐 택시를 타고 가거나, 차가 아니면은 또, 공술운동장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는데, 그거는 배차 시간이 또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버스 운행을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계획은 있다, 그지요? 만약 자율버스는 안 되더라도 다른 대체로. 지금 이제 기존에 농촌형 버스라고 25인승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가 안 가는 시간대에 그 시간대를 이제 감안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명수 의원입니다. 27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어촌 대건버스 사업이 있는데요. 농어촌 대건버스는 우리 국민만 100원입니까? 안 그러면 전 국민, 나라 사람들이 다 그냥 100원입니까? 전 국민입니다. 그럼 이게
군민요? 국민입니다. 국민. 타는 사람은 누구나 다 100원입니다. 왜 근데 이게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대중교통 활성화도 기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차피 그 대중교통을 운영을 하면서 손실 보상금도 어차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이 뭐 1,000원을 내고 타든 100원을 내고 타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실 보상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자, 과장님, 이게 군비 100%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 100%를 왜 국민들한테까지 이렇게 혜택을 내야 됩니까? 우리가 그만큼 자립도라든지 자주도가 높은 군입니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그냥 버스 타고 가는데 다른 분들 타고 가는데 배 아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분들한테는 정상적인 요금을 받아야 우리 국민들이 아이고 이거 하동군에 사니까 이런 좀 혜택도 있구나 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검토해 보셔야 돼요. 이 조례가 지금 어찌돼 있는지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만은 나라민들 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조례 위반이죠. 잘못하면 선거법에도 걸려요. 그러니까 한번 안 봤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 조례를 개정조례를 내든지 그 개정조례를 안 내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그 하동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외부인들한테는 이 차별 정상적으로 징수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징수해봐야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버스가 10,000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10,000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질의하는 내용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좀 자긍심을 심으자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27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농어촌 버스, 저상버스 구입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몇 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내 버스, 농어촌 버스 1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14대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죠? 등기 소유자가 누구예요? 이 차. 예, 영화여객입니다. 아니 그래 봐보십시오. 그래 지금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동차 한 대 구입하는데 3억 9천만 원이 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비 4,600만 원, 도비 2,400만 원. 우리 군비가 3억 2,100만 원. 우리가 사가지고 영화여객한테다 그냥 주는 거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닌데 등기는 그래도 최소한 하동군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차 소유자가 우리 군비를 이렇게 들면서 등기 소유자가 하동군이 아니고 그래 영화여객한테는 이 뭡니까 이게? 이 사업이 그 민간 자본 이전으로 사업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아니 민간 자본보도 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민간 자본 모델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면 3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군비를 들여서 쓰는데 과장님 차 사갖고 저한테 주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영화여객한테다가 농어촌 버스라든지 뭐 어쨌든 그 벽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보도를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차량까지 제공을 한다? 그 기사라든지 안내 도우미의 급여도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체가 뭐 우리가 주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영화여객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날로 먹어요. 거기 지금 우리 버스에 하동군의 광고를 하고 있지는 않죠.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내년에는 또 하실 예정이시죠? 예,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으로 또 하고 있죠. 광고비를 주고 있죠. 예, 예. 말이 안 된다니까 그래. 차의 소유주가 낸데 내 차에 내가 그림을 그리고 가든 뭘 하고 가든 우리 하동군 홍보하는 그 광고판은 당연히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광고비를 또 준다? 보고 그래요. 제가 지금 회사들 보고 하는 건데 이거 바로 잡으십시오. 이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3억 2,100만 원을 분비를 들여서 차를 사서 소유권을 갖다 영화여객한테다 넘긴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광고하는 것까지, 광고 램핑비까지 저희가 낸다? 말이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돼요. 하동군이 복입니까, 어디? 그건 좀 바로 잡으십시오. 또 뭐 제가 좀 잘 몰라서 오해가 있다면 서로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고 한번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여기는 없는 건데, 그 우리 차 시간 있다 아닙니까? 농어촌 버스 말씀. 예. 예. 7시 반이면은 7시 반, 예를 들어서 1분 늦는 거는 괜찮지만은 사람이 없으면 25분 돼도 바로 가버린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 버스를 하려면 7시에 그 주차장에 오고 기다려야 된대. 그리고 학생들도 내가 그 오면서 차를 한 번씩 태우는데 물어보면 분명히 30분이라고 시간을 맞춰 오는데 차는 벌써 이미 가버린 거야. 그 시간 엄수를 조금 늦게 가는 건 괜찮지만 빨리 가보면 차 타러 내려가가지고 그 하면은 다음 버스를 기다리려면 또 시간에 그거 좀 유의해 주시고요. 업의 그 민원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요사이 그 길가에 그거 해놓은 거 있다 아닙니까? 좀 뜯기는 뜯었다마는 그거를 교통 그 차 못 대기 위해서 그거 행긴데 그게 아주 민원이 많더라고요. 내가 상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 불편하다 이거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잠시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그거 할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하동군이 주차장이 이래 만족하지가 않다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잠시 그걸 보기 위해서 주차장을 찾다가 차를 대어놓고 그런 그게 있으니까네 조금 그 가에 대어놓고 잠시 보고 올 수 있는데도 전부 다 막아놔 놓으니까네 차 한 대 댈 수 있는데도 못 되게 하니까 불편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지? 그런 걸, 그 예산을 그 주민 설명회 해가지고 그 괜찮다 하고 그 예산을 썼습니까? 이제 그 주민들하고 뭐 거의 맨투맨으로 다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그 가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왜 불만이 그리 많노? 이제 불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뭐 불편은 하겠죠. 근데 그 코너나 모서리 구간은 그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1분 이내에 카메라 단속에서 그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카바 그런 데는 많이 안 하는 걸로 몰라 저는 그래 생각하고 근데 뭐 그렇게 있는데. 단속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지금 하동읍의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구간이 그 모서리 구간이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것도 예방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조금 주민들의 예. 불편을 해소해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20분마다 이렇게 움직입니까? 차가? 두 대가 교대로 20분마다 움직이고 20분마다. 있습니다. 예. 예. 혹시 그 사용하시는 분들 한번 집계를 뭐 하루든지 아니면 일회 운행이든지 한번 내보신 적은 지금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일회 보통 어느 정도 이렇게 하루에 한 37, 8명 정도 그렇게 하루에?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그 운행 화물에서 혹시나 업내분들의 민원은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뭐 특별하게 들어온 뭐 민원은 딱히 없습니다. 예, 두 대가 하루에 한 300분을 이렇게 모시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렇게 집계를 하게 되면은 수치가 또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은 큰 버스가 시내에 들어와 가지고 서니까 큰 버스 뒤에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쭉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한 번 타실 때 뭐 10분이 타는지 몇 분이 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심사숙고해가지고 역시 우리 13개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버스가 움직일 때에도 사람들이 가득가득 뭐 20분 이상, 30분 이상 이렇게 타는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을 시에는 차량 자체를 꼭 대형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25인승 정도를 해도 뭐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도로 구조상 차로가 이제 왕복 2차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앞에 차가 버스가 정차를 하면 뒤에 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의원님 말씀 감안해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차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좀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 한 가지 또양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자율주행 버스가 저희가 35인승입니다 버스가. 근데 이제 안에 시설하고 이제 장비들이 싫다 보니까 지금 18인승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탈 수 있는 거는 이제 운전자를 포함해서 18인승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차가 더 줄어든다면 또 장비를 싣고 하다 보면은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이 또 현저하게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정류장 지난번에 예산으로 정류장 똑같이 한다는 부분 그 정류장이 다 설치가 다 됐습니까? 이제 성강령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남은 정류장은 없습니까? 예, 그 추경에 지난번에 해주셨던 그 예산만큼은 다 집행을 했고요. 지금은 연말이라서 지금 현재는 어렵고, 민원 말씀하신 거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리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합니까? 예. 왜냐면은 일전에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놓으니까 그분들이 차를 기다리면서 추워갖고 다른 데는 또 바람도 좀 막아주고 이러면은 추위를 좀 덜 탈 텐데 추워서 있으니까 전화가 바로 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 지금 공간 부분, 확보부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같이 준비를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민원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고통가니까 좀 해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 제가 예.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에 우리 해양 플랜트 연구단지 드론비 비행 실습장 임대료가 예. 기증액이 2,900에서 1,539만 원이 감해졌는데 이거는 임대료가 왜 감해졌습니까? 아예 임대한 스타팅 드론 교육원에서 이제 학생 수가 좀 작다 보니까 원래는 사무실하고 교육장하고 토지 부분을 임대를 했었는데 이제 교육장하고 사무실은 6월 말까지만 하고 하반기에는 토지 부분만 지금 했기 때문에 감리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임대를 했는데 손님이 많이 왔다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작게 왔다 그런 것도 아닐 건데 아니 건물 부분은 건물 사용하던 강의실하고 사무실을 6월 말까지만 임대하고 7월부터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아, 계약 기간이 종료됐어요? 예, 6월 말까지. 아니 원래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데 종료됐단 말입니까? 예, 원래는 12월 말까지였는데 그럼 예. 6개월 원래 12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예. 학생 수가 적어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12월 달까지 돼 있는데 예.
예, 원래 12월 말까지였는데 학생 수가 적어서 아까 건물 부분 그 강의실하고 사무실은 이제 계약을 종료를 하고 토지 부분만 사용하기 때문에 감이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지든 사무실이든 간에 예, 계약이 전체적으로 12월 달까지 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학생 수가 적다고 계약은 12월 달인데 학생 수가 작고 그래서 뭐 사무실 교육장 이래 갖고 뭐 6월 달에 아, 이 신청에 의해서 사용 허가를 취소를 하고 이렇게 건물 부분은 취소를 하고 토지 부분만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계약을 12월까지 해놓고 다시 그 저기 계약을 취소를 하고 재계약할 수 있는 겁니까? 원래 계약상이.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우리가 일반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 계약을 하면은 그 계약은 다시 그 하면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 우리 관공서라서 지금 봐주는 겁니까? 그래, 아니 제가 그 예.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12월 달에 계약을 하면 12월 어떤 이유 불문하고 12월 달까지 계약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 중간에 계약을 갖다가 해지를 하고 다시 6월 달까지만 했다는 게 맞는지. 제가 지금 계약서 내용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때 아니 그래 다른 건 취소하고 제가 할 질의할 때, 건 없는데 이게 예. 좀 의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취소할 때 법률적 검토나 이런 건 다 하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동영원이 한 질의에 이어서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계약은 언제까지로 해놓으신 상태입니까? 예, 내년 6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사무실이랑 아까 교육장이라고 하셨습니까? 뭘 취소했다고 하셨죠? 예, 사무실하고 교육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사무실하고 교육장을 사용할 다른 어떤 임대를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토지까지 활용을 해서 저희 임대 수입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토지만 임대를 했으면은 사무실이랑 교육장이랑 토지가 필요한 어떤 예를 들면 임대하시고 싶은 사용하시고 싶은 분이 왔을 때 우리는 6개월 동안 또 수입이 못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12월까지로 종료를 하셨어야죠. 저희들이 그 토지 부분 입찰 공고를 했었는데, 아니 맞는데 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임대를 할 때 지금 다른 전체적으로 하동군에서 임대한 부분을 다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취소를 해달라고 해서 취소를 하고 차라리 그렇게 되면 장사가 안 되면 토지도 임대하지 말고 다른 거를 구해보겠다라고 하셨어야지 맞는 거지. 그 맨날 같은 들어온 비행 실습장 이분들을 상대로 토지만 임대를 재계약했다는 게 뭐 짬짬이 계약도 아니고 그건 굉장히 비난받을 수 있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게 뭐 잘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그분 또한 법률적으로 뭐 없어서 저희가 6개월 동안 어떤 그 사무실이랑 어디야 하여튼 그 강단을 임대를 취소를 했다면은 저희도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2월 달까지로. 그래서 새로운 임대하신 업체를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 하동 국민을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지 행정이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저희들한테 법률적인 검토를 따질 게 아니라 예. 그거는 저기 한신공영에 가셔서 따지셔야 되는 거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의심받을 만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임대 계약을 했으면 그게 만료일까지는 그대로 가야지. 그런 걸 법률 검토를 왜 합니까? 아니, 법률 검토는 의원님 취소 부분에 관해서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취소해 주는 걸 왜 법률 검토를 받습니까? 임대 계약 기간 동안 그냥 우리는 임대 수익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이 헤아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좀 해주시죠. 다른 국민들도. 그죠?
이런 사례는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번에 할 때는 무슨 이런 것들을 임대 하겠습니다. 계약이 중간에 바뀌는 게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 임대료가 올랐다. 그래서 더 달라. 뭐 이런 정도 수입이 저희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뭐 그런 거는 뭐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다마는, 무슨 계약 기간 중간에 바꾸는 거에,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저희가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투자유치가에서? 하동군이 지금 심장이 뛰지 않는 투자유치가에서? 예, 의원님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중을 다 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다시 한번 그거를 해보십시오. 12월까지 어차피 임대를 하기로 했으면 12월 달까지 이 계약을 종료를 시키십시오. 그 법률 검토 또한 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석 의원입니다. 323페이지에 특별하게 좀 한번 봅시다. 세입 예산안에 보면 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익이 9억 5천만 원이죠. 9억 5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9억 5천만 원이 늘어났습니까? 지정예금 5천만 원에서. 예, 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예, 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했던 건 아니죠. 예, 이게 통합안정재정 기금이라는 것들에다가 넣어놓으니까 3.16%인가 받죠, 이자를. 뭐 하여튼 가까이 받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일반 보통 예탁금 세입세입자리 현금 2억 거기 넣어놓으면 얼마 받습니까, 이자? 내가 거기 해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3개월 이상은 3% 정도 맞습니다. 보통 예금이 3% 줘요. 0. 몇 프로 주죠. 보통 예금은 0.3% 정도 주는데 예, 예, 그것도 예치 기간에 따라 다르긴 맞습니다. 해요. 정기 1년 예금. 단위, 2년 단위 뭐 좀 다르긴 한데 예, 결국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이거 1년 넣어두는 건 아니죠. 1년 아직 안 됐죠. 500억 원을 넣어놓은 지가. 예, 맞습니다. 그때도 95억 원이라는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벌은 거 아닙니까? 예, 9억 5천만 원. 9억 예. 5천만 원. 그러니까 9억 5천만 원을 갖다가 벌은 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그랬어야 될 일이에요. 통합안정재정화기금에다가 넣었었으면 이럴 일이 별로 없고, 또 과장님, 전임 과장들하고 본의원하고 이렇게 서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의견을 이제 달리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벌써 통합안정화기금은 3년 전에부터 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안 넣고 늘 꼼수 두고 그냥 보통 예금 통장에 넣어놨다가 그때그때 쓰려고 하다가 이 기금 통장도 결국은 그때 집행부가 쓰려면 쓰는 거죠. 언제든. 예, 의원님, 저희들이 특별회계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금 이자가 워낙 작은 거였다가 지금 이 기금 통장은 의회 의결 없이 그냥 마음대로 인출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화 기금 통장. 예, 안정기금 통장은 안정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예산 이전을 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안 했느냐는 그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보면 순세경력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지난해 776억이었습니다. 예산에 776억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발생했어요? 어떻게 발생해서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저희들이 배상금 예산 확보한 거 그게 불용 처리돼서 이제 여기에 순수익 잉여금으로 잡힌 겁니다. 23년도 분위기가 있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왜 이제 넘어옵니까?
이게 22년도에서 23년도로는 명시를 시켰었고, 아니, 이 과장님, 23년도 예산 결산은 24년도 6월 달에 하죠. 4월 달에 합니까? 6월 달에 합니까? 지금도 헷갈려요. 결산을 언제 합니까? 4월 달인가 6월 달인가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시점에 그러면 합니다. 그 예. 결산이 끝나면 바로 이게 세입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일반 통장에다가 이제사 부랴부랴 한신공영 판결금에 혹시 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 모릅니다만은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예, 27일입니다. 그러니까 27일 날 어떨지 모르니까 이제 미리 질 걸로 가정하고 지금 대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패소할 걸로 보고 패소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저희들이 판결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예산 확보는 최대한 예, 아니 과장님 패소할 거라고 보고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지 성소할 것 같으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성소가 예상된다면 이렇게 편법을 동원해서 온천지 예산을 끌어다가 이겼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난 세상에 의원 6년 하면서 이런 예산 내가 처음 봤어. 안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안 되라는 법은 없는데 보통 보면 일반 회계 예산을 특별 회계로는 전출을 시킵니다만은 특별 회계 예산을 갖다 일반 회계로 전출을 시켜. 그 예산 회계법상 안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런 약간은 꼼수죠 이게 편법 쓰고. 세상에 이런 건데 처음 봤다니까. 왜 그랬어요? 판결할 걸 패소할 걸 예상하고 미리 끌어다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예산을. 뭐 더 할 말이 있으십니까? 그 당초 예산에서 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부세나 그 이전 재원들이 좀 그러게 말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일반 회계에서 특별 회계로 넘겼다가 아니 특별 회계 넘어오는 게 전부 다 그 일반 회계에서 넘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투자 유치가만 특별 회계 예산을 갖다 일반 회계로 넘긴다니까? 그래 이제 결론적으로 과장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패소할 수도 있고 성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8대 초선 의원으로 들어올 때부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비 예산을 이렇게 판결금 때문에 패소할 거라고 생각되면 조금씩 모아 넣자. 1년에 뭐 예를 들면 50억씩만 이렇게 갖다 넣어놔도 6년이면 5억 30, 300억 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판결이 패소할 걸로 예상돼서 약 900억 정도를 갖다 군비죠 이게? 100% 군비죠? 빼버리면 국민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군이나 의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곳인데 의회는 특히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곳이고 조금씩 하자 했었어요. 예를 들면 앞으로도 우리가 뭐 피해 보상이라든지 갈사망 관련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그게 패소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조금씩 군비를 갖다가 소멸 대응기금에다가 조금씩 넣자고요. 넣어놔서 그 다음에 패소가 하면 그때 이렇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아마 지금 예산부서에서 죽을 거예요 아마. 900억을 이렇게 쭉 빼버리면 군비 900억을 빼버리면 예산 어디에 편성을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해달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해줄 방법이 없죠. 예산이 없는데. 의원님 지금 판결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22년 당초 예산이랑 추경에 배상금으로 아니 정리되었는데 그럼요. 그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군비 아니었어요 그래? 그 군비 아니었느냐고요? 어디서 국비를 가져왔습니까? 배상 판결금이 지방비가 왔습니까? 교부세가 왔습니까? 뭐가 왔습니까? 예, 군비는 맞는데 저는 미리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해왔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에 1차 성소를 했었죠. 1차 성소를 하고 보자마자 이게 한신공장이 다시 거니까 패소할 걸로 예상돼. 그래서 준비해 온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라도 산단 개발과는 패소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조금씩 서로 협의해서 예산부서들하고 협의가 돼야 될 건데 예산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에다가 조금씩 채우자고요. 조금씩. 한꺼번에 이렇게 확 채우고 빼내면 국민들 죽어요. 25년도 제가 예산서를 받았는데 천억이 넘게 감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씩 서로 협의하십시오. 그 예산부서하고 과장님 잘못 아닙니다. 과장님이 지금 뭐 이렇게 또 좀 잘못하면 그 느낌 같은 게 있을런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잘못한 거 한 개도 없어요. 과장님 계실 때 했던 것도 아니고 과장님의 업무 잘못으로 이런 질타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서의 장은 부서를 책임자를 지는 분은 앞에 분들의 걸 받아오지 않습니까? 업무 인수인계 할 때 그 업무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로 도장 찍고 지금 업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니까 한번 예산부서라고 협의는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서 83페이지 공사대금 청구 소송 판결금을 보면 11월 27일 판결에서 전부 패소할 때 배상금이 829억 2,403만 9천 원이고 이에 대한 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방기금법 제16조 제6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 재정안정화 개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개정 적립금 총약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한에 사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이거 지방채 원리금 상한에 해당됩니까? 예, 거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자 발생하는 채무정서이며 상한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책임 이행하는 것으로서 채무의 성격이 아닙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지방채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러면 제가 뭐가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걸 잘 법적으로 해석을 잘 해석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전년도 2023년 말 조성액이 0원이고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운용 총칙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조성액이 600억 원에 이자 수입 1억 3,324만 5천 원 합해서 601억 3,324만 5천 원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2025년 해당 그 회계연도가 되어야만 2024년도 말 적립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적인 거. 예, 의원님, 그 부분을 저희들도 그 예산부서랑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 통합안정화기금을 올해 전출을 했고, 이게 지금 당해 연도 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가원합 정리로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 소리지요? 예, 법적인 거 다시 검토하세요. 검토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아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은 이거 전년도 말 재정안정화 개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 같으면은 481억
9만 6천 원입니다. 또 조례로 정한 용도를 보면은 대규모 재난 및 피해의 발생,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 경비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저희들은 그 말씀하신 그 대규모 재정 악화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하고 재해는 속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때서 재난이나 재해 발생입니까?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하동군의 행위 혹은 선택으로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루는 영역이므로 이거는 우리 책임 소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재난한다고 재해도 아닙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재난이나 재해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지역 경제 상황의 평가를 위해서 여러 경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단순히 배상금 지급을 두고 지역 경제 상황이 현저한 악화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산은 법적 근거에 따라 편성하고 지출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불법에 해당됩니다. 소송 배상금은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에서나 지출이 되는 것이 맞고 예비비가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 법적인 검토를 잘 하십시오. 조례도 적용을 하고 그다음 아까 제가 말한 하동군 조례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도 제16조 제6항을 잘 보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고 이걸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은 이거 나중에 불법입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연연도 예산이고 회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온합으로 정리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한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80%밖에 못 씁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강희순입니다. 예산서를 떠나서 우리 하동군의 지금 대상포진 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과장님께 제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포진을 이제 65세라고 얘기를 해놔놓으니까 하동 국민들은 내가 65세 넘었으니까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가니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돌아왔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조례로 이리 보면 25년도부터는 65세에서 69세, 또 26년부터는 65세, 74세 이렇게 연도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개시 연도를. 그러면은 하동 국민들은 하동 의회에서 대상포진에 무료를 해준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연도는 생각 못 합니다. 안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서 맞춰주라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참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꼭 이렇게 접종 개시 연도를 정해놔야 되는 것인지. 저번에 처음 조례를 할 때 뭐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예산을 25년, 26년 이래갖고 좀 분산시켰다 아닙니까? 내년에는 뭐 2억 5천? 얼마 정도 예산을 해놨습니까? 2억 9,800만 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꼭 어차피 우리 국민들이 맞아야 될 것 같으면 저번에도 우리 의회 할 때 구례는 60세부터였거든요. 그래도 우리 하동은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65세로 지정했으면 꼭 이 길 갖다가 이렇게 연도를 이렇게 분산시킬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누구도 와서 맞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조례 개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예, 저희가 한번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되더라도 그 미리 접종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대상에서 한 30%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았을까. 제 주위 분들은 거의 다 맞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분산해놨던 걸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한번 다시 조사를 한번 해보시가지고 저를 좀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백신이 사백신 있고 생백신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백신에 그거는 공통점이 있겠지만은 지금 제 옆에 주위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생백신은 한 번 맞으면 5년인가 6, 7년인가 효과가 가는데 두 번 맞아도 별로 효과가 없어서 자녀분들이 전화 와서 사백신을 맞으라고 돈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사백신은 한 번 맞으면 한 번, 두 번 맞아. 한 번 맞고 또 한 달 후에 두 번 맞는다대. 그러면 그 기간이 40년이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염려가 없는데 생백신을 맞았을 때는 그 기간이 5년에서 7년이면 두 번 맞아도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거 보건소에서도 이걸 갖다가 좀 자세히 알으셔가지고 한 번 받고 40년 갈 수 있는 대신 비용은 많은 차이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사백신을 맞을 사람, 생백신을 맞을 사람 좀 구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검토를 해서 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타시군의 접종 현황이나 이런 걸 저희가 감안해서 이번 한 남에도 번 더, 그래 했다 하더라고요. 예, 한 번 더 저희가 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상 포진 이게 뭐 유행처럼 돼 있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우리가 그 백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사백신을 맞고 싶은데 가동군에서 하는 거는 생백신을 갖다 하면 그거는 좀 억울한 거거든요. 그러면 백신을 두 종류에서 나눠가지고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걸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군에서 지원은 얼마까지니까 나머지는 개인이 해서 막든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수 의원입니다. 302페이지 상단 한번 보시죠. 연가 보상비가 이렇게 315만 원을 감해서 제로화 시켰어요. 연가를 전부 안 가셔서 이렇게 감시인 겁니까? 안 그러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시인 겁니까? 그거는 저희값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건강정진 깎거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럴래. 그러면, 이게 예산서하고 좀 관련 없는 질의를 좀 한번 해볼게요. 요사이 하락에 뜨고 있는 내용들인데, 최근에 한국병원 관련 안내문을 하동군 전 세대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컬러 전단을 제작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느 예산, 얼마 예산으로 제작하였습니까? 과목이 뭐죠, 예산 과목이? 예? 일반 운영비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보건소 일반 운영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각 개별로도 조금씩 있습니다. 물론이죠. 네. 일반 운영비 갖고 이런 거 제작할 수 있나요? 네, 일반 운영비 성격 안에 뭐 홍보나 이런 걸로 제작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또 따로 있죠. 홍보물 제작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있죠. 그 일반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홍보비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나요? 홍보물 제작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사업에서는 홍보물 제작이라가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반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운영비를 이런 데 쓰라고 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본인이 볼 때는 이게 목적의 사용 금지의
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뭐 본 의원이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이게 목적대로 좀 쓰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우리 소장님이 뒤에 앉아 계시니까 다시 질의할 이유도 없고, 보건정책과가 아니고 건강정책과에 이렇게 연가보상비가 좀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로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연가를 안 써서 예산을 편성해놨던 걸 했다든지, 아니면 못 가게 했다든지, 이렇게 두 개 중에 한 개인데, 웬만하면 이게 연가보상비 같은 것들은 예산이 잡혀 있는 것들은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있는 예산을 감을 해버려서 넘어오니까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라도, 이게 뭐 복리비는 아닙니다만 연가보상비는 자기가 근로한 대가에 대한 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게 적극적으로 좀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요. 과장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전단을 제작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아닐 텐데 다른 데 써야 할 예산인 것 아닌가 하고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하는 시대에 각자 업무에 바쁜 공무원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게 제한하는 사항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출장을 내서 집집마다 방문을 하라 했을까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공무원 복무 규칙을 찾아봐도 없어.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가서 이런 거 홍보하라는 게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어느 주민들에게 들은 말입니다. 집집마다 배부하는 전단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행정에서 병원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한국병원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행정에서는 할 도리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괜히 한국병원한테다가 더 하동군이 나서서 홍보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만히 놔둬버렸으면 되지 싶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오해를 살면서 이게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하지 마시고, 보건의료원 설계 예산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보건의료원 건립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좀 집집마다 배부하게 한 것, 또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이제 제 생각이에요. 본의원 생각인데, 제가 대의기관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얘기를 듣고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그게는 제 개인의 의견도 조금 약간은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전달드리는 의견 내용은 100% 외부인으로부터 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들인데, 공무원들 불만이 대단합니다. 이런 거 집집마다 갖다가 주라고 했다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가한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세대를 잘 못 찾아갑니다. 물론 이거는 세대에 예를 들면 과장님 댁에 갖다 달라 이런 건 아니고 무조건 갖다 투입을 하는 것인데, 이제 또 만나서 투입을 해야 되겠죠. 공가들이 있고 이래요. 촌에는 가면 공가들이 많이 있어요. 빈집들 많이 있어요. 빈집들 많이 있는데 거기도 갖다 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이라면 다 해놓는 거죠. 그래서 조금 행정력 낭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우리 홍보해야 될 것 홍보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게 좀 아쉽고, 또 가민과랑 보였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냥 가면 나 또 삐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민원 제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거와 다르게 국민들이 알고 있어서 저희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미디어를 통해서도 안내를 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그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저희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뭐 과장님 답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냥 좀 박해 얘기를 듣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어쨌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선생님 뒤에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297쪽 임신부 풍진 검진 사업, 예, 조금은 좀 다르겠지만은 그 부분도 건강정진과 업무입니다. 예, 다음 하겠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분리가 돼서 의원님들이 착각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나중에 건강정진과 때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가장 수고 많습니다. 297쪽 임신부 풍진 검진 사업. 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해당 사업은 해당 사업은 가행기 여성 또는 임신 초기의 임신물을 대상으로 사전 풍진 검사를 실시하여 신청성 기형아 예방으로 건강한 아기 탄생과 모성 보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검사비를 갖다가 29,00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초 임신하고 3개월 이내에 유산이 많이 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나 유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까? 그런 교육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하동군에 125명이 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 때만 해도 한 면에 기본적으로 250명 가까이가 이렇게 출생했거든요. 한 명이라도 유산이 된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임신부 풍진 검진 사업뿐만 아니고 유산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도 아기를 가진 그런 어머니들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철저하게 시켜서 우리 군에서는 유산을 하는 그런 분이 한 번도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사업할 때 그런 부분 고려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일 유산이 되었다 그러면은 너무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가정적으로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위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하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한 게 303종에 방문건강관리사 방문건강 서비스 지원 이걸 직원들이 합니까? 모집을 해가 합니까? 그 공무직 직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무직 직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예. 공무직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그러면 지원 대상자가 몇 세부터입니까? 그 나이보다는 그러니까 어려고급 수급자라든지 그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무고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50가구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우리 주위에 지금 건강 이거 뭐 관리하러 온다고 주위에 한 사람이 그거 할게 니도 내도 젊은 사람들 싹 다 여기 신청을 해야 그 아줌마가 오가지고 그 집에 뭐 일해주고 일하고 그게 이제 촌 사람들 좀 부러워 보이는가 봐. 그러면 나도 하나 말해도 이렇게 이제 인원이 다 됐다고 안 된다 해보고 그러더라고. 이건 무슨 내가 혹시 그 사업이 건강관리 사업이 아니고 노인부서에서 하는 그런 돌봄 사업도 별도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인부서에서 예. 이걸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건강관리 방문 건강관리 직원들이 하지. 아니요, 그거는 아마 센터 위탁주 갖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래 무분별하게 이거 질 수 없는 이런 걸 이제 70세도 안 된 그런 사람 다 명단 이어가지고 또래또래 이웃이 저끼리 막 그 해가지고 명단을 이어가지고 막 댕기면 자랑하고 그래서 나도 그거 하나 해도 누가 그러니까 인원 다 찾다 대고 이래가지고 그 돈을 받으면 이런 규칙 없는 그게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노인복지에 따른 그거에 해야 되겠네. 네, 제가 한번 알아보고 네.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용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인데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예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310조 원 맞죠?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수건 사업 많은 금액이 가미되었는데 왜 그렇게 됐죠? 310조. 네, 국도비 확정 공문에 따라서 국도비는 그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조정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예. 그 농업인들을 위한 부서에서 농업인들 삶의 질 향상에 너무 많은 금액이 가미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국도비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작게 온 거 많이 온 거 조정해서 마지막 이렇게 정리추경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가미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바짝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입니다. 저도 310쪽에 상단 부분에 자산 취득비로 외국인 근로자 희망드림 보금자리 조성이 5천만 원이 정의되어 있는데 5천만 원 어떤 거를 조성하는데 사용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 기숙사 건립할 때 네. 안에 들어가는 가구, TV라든지 이런 자산에 관련된 예산을 좀 기숙사 안에 예. 들어갈 물품을 말씀을 드리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러면 그게 아니 물품이라 하면 네. 보금자리 조성할 때 싱크대고 모든 기본은 다 들어가지 예,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외에 어떤 물품을 말씀하는 겁니까? TV나 냉장고 이런 자산적인 물품을 구입하려고 그렇습니다. TV 냉장고 예. 몇 세대인데요? 지금 우리 주거 시설은 48명이고요. 게스트 하우스에는 1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입주 예정입니다. 아니 게스트하우스는 10동?
10명, 주거동은 48명. 아니 그러면은 주거동 48번 그 명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보금자리가 몇 세대냐고. 예, 16실입니다. 예? 16실. 16실. 예. 그러니까 16실 안에 들어갈 물품을 엮는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냉장고. 그러면 원래 그 집을 지을 때 기본이 TV, 냉장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계산 그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집 지을 때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더만은 아닌가요? 좀 작게 책정을 해가지고 네. 추가적으로 좀 더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품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TV,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세탁기. 종류. 예. 그럼 TV는 보통 몇 인치를 하는 겁니까? 아직 뭐 그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 그러면 5천만 원 갖고 이 물품이 16칠에 다 됩니까? 아니 당초에 5,400만 원 있고요.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이네. 예. 1억 400만 원이네. 예, 가지고 예. 1억 400만 원. 1억 예. 400만 원. 예. 1억 400만 원. 16. 보통 과장님이 제가 뭐 그거는 안 받겠습니다만은 TV나 냉장고나 세탁기 기본 그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보통 TV 뭐 48인치라 이러면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하고 세탁기는 뭐 한 60, 70만 원 정도 아마. 그러면 세탁기 기본 세탁기를 사주는 거네요. 예, 그 저기 그렇습니다. 그거 요즘 세탁기가 그런 뭐 그런 거 그런 건 안 해주고 일반 세탁기로 예. 어차피 사줄 거 더러움으로 사주지. 예, 그거는 뭐 다시 검토. 아니 왜냐면 그 저렴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요즘 그 이제 우기가 네. 그 기후 변화 때문에 그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빨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또 외국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네. 또 그거 뭐 어떻게 세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요즘 가정집마다 이 네. 기본을 쓰는 사람 네, 별로 뭐 없거든요. 건조기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기능이 돼 있는 검토해서. 어차피 구입하는 거. 예, 제 알겠습니다. 생각에는 예. 일반 세탁기보다는 네. 좀 하는 김에 네. 건조도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줬으면 예,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잘 말씀 드리고 검토도록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원장님 저기 농업기술센터 수장을 발언을 좀 불러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왜 불렀냐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지금 통으로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 소장님한테 여쭤야 될 일이어서 질의해야 될 일이어서 그래서 소장님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30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입 예산인데 저 상단부에 보면 공유재산 화동야생차 유통센터 뒷카페 사용허가 해갖고 502만 6천 원이 세입 처리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세입이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세입이 처리되어 있는지. 우리 하동군인 전체를 다 지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지금? 37. 네, 맞습니다. 우리 유통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하동야성차 문화축 유통센터 예. 카페 사용료. 예, 이제 우리 점검에 있는 유통센터를 예. 2층에 있는 저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를 판매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저희들 요번에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답변하십시오. 예. 그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검에 있는 유통센터 그게 지금 개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개소는 아직 안 하고 지금 내년 한 2월경 돼서 아마
계속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거 4년째죠? 예, 그게 지금 저희들이 한 6차례 정도를 입찰을 했는데, 그동안에 뭐 입찰자가 없어서 마지막에 지금 한 분이 입찰을 해서 내년 2월 달에 입찰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계속 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핑계도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건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지금 그 공사를 시작한 지가 그죠? 예, 준공된 지는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2년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왜 개소를 안 하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지금 전체 공사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부대 시설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죠, 그죠? 예. 예. 근데 그 목적대로 하려면 벌써 개소했어야 됩니다. 방금 뭐 소장님 말씀대로 이 티카페가 빨리 안 나가서 티카페 안 나가면 안 나가는 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예, 하여튼 그 내년에 그 티카페 전공할 그 오픈식 할 때 같이 모든 시설이 저희 준비를 해서 다 같이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미비한 시설이 있다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1층에 차고지라든지 이런 데 또 우리 지금 그 우리 관내 차 농가들한테 지금 물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2층에로 또 우리 농가들이 소농가들이 필요한 시설을 좀 요구를 해서 그걸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업들은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이렇게 빨리 하기도 하고 어떤 사업들은 4년씩 가도 아직 개소를 안 하고 뭐 이런 행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예,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빨리 이렇게 개소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물 새는 거는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완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막혀있습니까? 예. 소장님 답변하셔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농축산과장님 309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희망 드림 보금자리 조성 3억을 이렇게 감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감하게 되는 거죠? 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입찰에 대한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도시가에 그 청년 창업거리 조성하는데 이렇게 뭐 예산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감해가지고요. 내부 그랩니까? 안 그러면 예산 전용입니까? 아니 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어디에 승인이 됐습니까? 어쨌든 예. 그 넘긴 과목이 뭐죠? 지방소멸대응기금 거기 기획 예산가에서 조정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대응기금 같으면 네. 그 뭐 넘겨도 되게 되는 예. 겁니까? 311페이지 하단부 한번 보시겠어요? 6차 산업 활력화 지원 사업에 2천만 원 감해서 제로. 하동형 그 마을 공동식당 시스템 구축 설계 용역에 2천만 원 해서 제로. 이 왜 이렇죠 이건? 이제 그 마을 공동식당을 하동군 한 곳에서 이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하려는 시스템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각 읍면에 한 군데 이렇게 반찬 공급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대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측을 안 하셨죠. 그냥 단순하게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일단 태워놓고 보는 기라.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죠. 좀 더 이제, 제가 표현을 잘못했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다시 이제 넣는 거죠. 처음부터 얘기 계산 안 했어야 돼요. 읍면에다 계산했어야 돼. 예산 편성이 늘 이렇다라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획예산국 과장님. 앉아서 들으시면 되겠는데, 25년도 예산을 지금 대충 봤습니다. 25년도 예산서를 대충 보니까 전부 컨트롤 V, 컨트롤 C. 이게 25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만은 소모품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소모품이 아닌 게 1년 단위로 계속 구입을 해. 뭐 이런 예산이 있는지. 그러면서도 과장님은 승인도 해주셨어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서 넘어왔죠. 연례 반복처럼 그래요 그게. 본 의원은 23년도 예산서하고 24년도 예산서를 들고 25년도 예산서를 봅니다.
특히 많이 그러는 곳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네, 답습을 해. 이게 또 두 군데는 또 특징이 있어요. 도비, 기금, 국비, 균특 예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군비 너그는 뭐 애사 하겠지. 아이 의원들도 국비, 도비 뭐 이렇게 균특 예산, 기금 이런 게 걸려 있으면 참 불효불급하게 이게 삭감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뭐 웬만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그게 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놔두기는 하는데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소모성 예산 같은 그러니까 일회성 같은 것들은 소모품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100번 그래 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말입니다. 모터 하나 구입하는 게 예를 들었습니다. 해년 해마다 모터를 구입해. 해년 해마다 1년 단위로 고장난다는 거죠. 고장은 안 날 겁니다. 우리 집에 수도 모터 하나 놔놓고 과장님이나 저희 집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년은 그냥 쓰죠. 근데 매년 새거 사. 매년 새거 예산을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25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걸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이고 혹시라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삭감이 되더라도 그거는 뭐 너무 야속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려고 의회가 있고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하려고. 예,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최민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민경 의원입니다. 31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농업인 단체 육성에 지금 4천만 원이 가미되었는데 보셨습니까? 네, 이 사유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6차 산업 활력화 지원 사업은 우리가 생산, 유통, 가공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몇 년간 지원해서 이제 사업 수요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업 재변성 하려고 이번에 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속해 있는 몇 개 단체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예? 몇 개 단체에? 예, 2024년도에는 우리 정량면 37에 지원했고요. 2022년도에는 초동 딸기 작목반에 이리 지원했었습니다. 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 희망드림 보금자리 조성사업 시설비 34억 4,600만 원, 3억 5천만 원이 감액돼서 30억 9,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맞죠? 예. 외국인 근로자 보금자리 조정사업 시설비는 당초에 40억 원, 전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2월액이 10억 원 있죠? 예. 합해서 올해 총 사업비가 50억 원이었죠? 예. 1차 추경 때 5억 5,400만 원이 감액되고, 이번 4차 추경 때 3억 5천만 원이 감액해서 총 40억 9,600만 원 맞죠? 예. 우리가 1차 추경 때 감액된 게 보니까, 5억 5,4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이게 들어갔고, 그 다음 제가 말한 건 39억 7천만 원에서 만 원입니다. 예. 외국인 근로자 보금자리 자산취득비 5,400만 원, 안전교통과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기반 구축에 4억 6,300만 원, 행정가 가동 아카데미 운영에 3,700만 원 재편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있겠어.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관련 계약 현황을 보면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또 강급자재 구입 등 총 계약 금액이 33억 6,643만 1,620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어젯밤에 계산을 했거든요. 예. 계약 현황을 보니까 여기 다 맞더라고. 그럼 군의 보도자를 따르면 기숙사 입주자 모집이 지난달 마감되고 내년 3월 입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대로라면 집행잔액이 7억 2,956만 8,380원은 남아야 됐겠는데, 이건 어디 예산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예, 남는 예산은 내년에 2월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월 하는데 어디로 예산을, 다음에 어디로 엮입니까, 2월을? 시설비로 바뀝니까? 예, 그 시설비로 그대로 내년 사고 2월로 이리 넘어갈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 제가 어저께 이 10억 때문에 반면에 어저께 찾았습니다. 특별조정 교부금이 왜 이게 없는가 했더만은 이거는 사업 예산 구조화시켰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갖고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저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23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예산, 편성, 집행 내역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 실시한 개수 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혜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혜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사한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은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조금 전 정해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4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3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정해 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겠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겠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하동군의 임시회 제3차 예산개선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